이번 영상도 철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업로드하는 주제들도 그렇고 뭔가 점점 교통 채널로 가는 기분이네요. 아무튼 저번에 업로드했던 호남고속선이 오송역에서 분기되는 이유를 다룬 이 영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호남고속선의 또 다른 문제점을 다뤄보고자 해요. 호남고속선은 경부고속선과 마찬가지로 총 2단계에 걸쳐 건설되는데요. 오송역에서부터 광주 송정역까지를 1단계, 광주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되었고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의 구간은 2015년에 개통되었죠. 비록 분기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개통이 되었고 그 덕에 수도권과 호남권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으니 남은 것은 2단계 구간이죠. 우선 현재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KTX와 SRT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고속열차들은 기존 호남선을 경유하여 나주역에 한번 정차하고 이후로는 목포역까지 무정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SRT의 경우에는 현재 고속선만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상태인데요.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재 호남고속선이 끝나는 광주 송정역까지만 운행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 구간은 2단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26분 정도이고 고속열차들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호남선을 경유하니까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겠죠. 이제 이 구간에 어떻게 노선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도중에 전라남도 측에서 호남 고속선은 무안공항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바탕 논란이 발생하였죠. 물론 전라남도 입장에선 충분히 가능한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무안국제공항은 전라남도의 유일한 국제공항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리적으로 전라남도 서부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크게 많지 않은 공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논란 속에서 세 가지의 대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목포역의 바로 직전역인 임성리역까지 중간에 아무 역도 거치지 않고 고속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산은 2조 3천억 정도 필요한 대신 고속열차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까지 낼 수 있고 또한 소요시간은 13분 정도로 기존에 비해 절반까지 줄이면서 목포에서 용산까지 2시간 이내로 주행이 가능해져요. 두 번째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의 요구와 무안공항 경유 요구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첫 번째 안을 변경한 것으로 전체적인 선형이 좋은 기존 호남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갈 수 있는 지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9,800억 정도로 첫 번째 안에 비해 훨씬 절약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까지 낼 수 있어요. 다만 기존 호남선을 활용하다 보니까 소요시간은 단 3분 줄어든 23분 정도입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무안공항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소요시간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방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예 고속선을 무안공항을 거쳐서 새로 건설하자는 것인데요.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공항 방향으로 한번 획 틀고 다시 목포역으로 획 트는 마치 드리프트를 하는 듯한 모습인 노선입니다. 첫 번째 안처럼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이고 소요시간은 기존보다 10분 줄어든 16분.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 첫 번째 안보다 1조 늘어난 약 3조 1천억 정도예요. 무안공항을 경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첫 번째 안에 비해 소요시간은 더 늘어나면서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두 번째 안에 비해 소요시간은 줄어들지라도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대안인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을 때 과연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될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개의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처음에는 기존선을 활용하고 무안공항까지 지선을 건설하는 안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라남도가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사실 예산을 생각하면 기존 호남선을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고속선을 건설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은 늘지만 단축되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예산은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라선의 사례를 생각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라선의 경우 지난 2011년 여수 엑스포 개최 당시 KTX를 투입하기 위해 여수 엑스포역 까지 복선 전철화가 완료되었는데요. 문제는 전라선 자체가 전철화 사업이 1989년부터 시작되었기에 시속 150km급 노선으로 건설되는 바람에 KTX의 고속주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시 전라남도에서 고속철도용 신호 개량 사업을 요청하였고 신호 체계를 개량하여 지금은 최고 시속 2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KTX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아요. 애초에 시속 150km급 노선인데 기대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사례가 있듯이 호남선도 고속화
고속화를 한다고 한들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라남도는 고속선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죠. 다만 무안공항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였고, 또한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 역시 전라남도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주역에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결국 노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선이 결정될 때까지 호남고속선 사업을 마냥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우선 정차역에 나주역을 추가하고 광주 송정역부터 나주역을 지나 호남선 고막원역까지 이 구간을 우선 고속화하며, 그 이후 노선은 관계기관들끼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이 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SRT도 목포까지 운행이 가능했겠죠? 가만히 생각해보자고요. 예산은 좀 많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나 소요시간은 조금 늘어날지라도 무안공항으로 갈 수 있기도 하고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2017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이 호남고속선을 무안공항 경유로 한다고 합의하고 빠르게 추진하면서 앞서 말했던 마지막 방법, 무안공항역을 경유하는 고속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 전라남도의 바람대로 호남고속선은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송역과 신경주역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고속선의 급격한 곡선이 생기게 된 셈인데요. 이거 뭐 거의 90도로 꺾이는 드리프트 수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간의 최소 곡선 반경이 정말 좋지 못해서 시속 300km로 운행이 가능한가 우려를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장 오송역에서 분기될 때도 고속으로 운행하지도 못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 전라남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고속버스로 4시간 이상이 걸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KTX도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는 것은 호남권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항 접근성이 망해버렸어도 이용객 수는 처음에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호남고속선이 가세해서 익산역, 정읍역과 목포역, 광주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면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라남도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경전선이 개량이 되어가기 때문에 동부권 주민들도 무안공항에 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고 별도의 지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아예 고속선이 통과하게 되어서 단축 효과도 줄어들고 조 단위의 건설비를 써야 했는지는 분명히 의문점이긴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평균 35분 정도 소요되고 무안공항 경유로 건설하면 겨우 2분이 단축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자그마치 2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무안공항 때문이며, KDI 연구에 따르면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되어서 하루 평균 6,000명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속철도를 통한 이용객은 250명, 전체에서 4%에 불과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요. 물론 첫 번째 방안처럼 처음부터 고속선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나주까지는 기존 호남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소요시간도 조금 상승하고 예산도 조금 줄었겠지만, 그럼에도 2분 단축되는데 2조? 1분 단축에 1조를 쓴다는 것은 좀 문제죠. 하지만 이미 4분 떠버린 상태고 이제는 전라남도의 바람대로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되고 이용객이 늘기를 바라야 합니다. 호남고속선의 오송역 분기를 다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확실히 아는 것이 좋다. 오송 분기에 이어서 무안공항역 경유도 어쩌면 지역 이기주의의 결과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역민들 모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점이 많아지길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과의 공생을 위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